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아까 320단에서는 매수한 거 매수징하거나 신규 매도하실 분들, 제가 319.30 왔을 때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린 거는 319.5 데드 잡으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풋이 수익 난 거 챙기고 다시 산 거는 데드 잡고, 콜이 챙긴 거 다시 들어간 건 손절됐었죠. 요게 11시 데이터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10시 한 56분 데이터인데, 이때 미결제 약정이 5,900개고요. 320.35. 그 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이 335만 보세요. 1.20이었어요. 이때 챙기고 데드 1.15나 1.10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297.5짜리가 1.0이었는데 0.95 데드 잡고 다시 양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파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20.50까지 갔다가 319.05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320과 20.5에서는 한두 개 때려요. 데드 320.5 잡고. 그리고 오늘은 무포로 가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등해서요. 그동안 조종했다 올라가니까. 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난다 해서 그 다음날 항상 플러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동안 10% 단으로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애플 내일 하루 정도 대반을 줬다가 다시, 그리고 금요일 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요번 주는 양매수 전략에 집중하고, 장중 매매 내지는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될 때만 매수나 매도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시 데이터에 1000억 매수, 선물 1200억, 연기금도 900억, 금융투자도 700억. 오늘은 개인이 팝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전히 비차익은 형편없습니다. 계속 팔아요.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가 얼마였나 보세요. 65,000원, 1,500원. SK하이닉스가 80,000원. 네이버는 마이너스 4,500원, 셀티론 마이너스 1,000원, 카카오 55,500원. 넷마블 마이너스 5,000원. 요게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11시 거고 지금 2시 거니까 12시, 1시, 2시. 3시간 전에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 시가상위 종목들 보시죠. 거의 똑같아요. 3시간 동안 삼성전자 껌딱지 63,000원, 400원. SK하이닉스 껌딱지 80,000원, 79,000원. 그리고 네이버, 셀티리온, 카카오가 1,000원 정도 더 빠졌고요. 넷마블은 좀 돌렸고요. 그 사이에 선물은 320.5에서 1시 10분에 319.05까지 빠졌다가 319까지 갔다 다시 320. 그러니까 아까 청산한 거 지금 선물은 320과 20종에서 다시 때려요. 그리고 요거 왔다 해서 옵션 수익률이 잘 안 날 겁니다, 이게. 여기 진폭은. 아까 1.20짜리가 지금 1.15입니다. 이거 많이 죽었다가 다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297.5짜리 아까 1.15, 16, 17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1.03입니다. 지금 전략 선물 다시 때리고요. 풋 297.5짜리 1.00 데드 잡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10에서 20%만 나와도 챙기겠습니다. 선물 320에 때린 거는 1에서 1.5만 나와도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포로 갑니다. 요게 파생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전략.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대주주의 탐욕, 이해 당사자의 탐욕. 제가 자료에다가 이해 당사자의 탐욕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SDS, 삼성 SDI나 삼성전자 매매 안 하지만 팔고, 삼성 SDS는 매수입니다. 저는 25만원 돌파할 때까지 렛츠고. 아니 이건 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끊기나 볼래요. 좀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요 연골고리, 삼성물산이 삼성 SDS를 지배하죠. 이거 끊어지나 볼래요. 이거 어떻게 끊는데, 삼성 SDS를 삼성물산에 퐁당 빠뜨리면 됩니다. 합병시키면 돼요. 이게 가능하겠어? 지금 이재용 부회장 다시 고소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법, 이 삼성생명법은 정부가 세금 한 5조에서 7조 뜯어가는 전략입니다. 이거. 즉 이건 뭐 내용 읽어보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취득원가를 시장가 바뀌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매각해요? 누가 받아가요? 받아갈 사람도 없어요. 매각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나올까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여러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거 퐁당 빠뜨리는지 볼래요. 그래서 이제 왜 개인 지분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주변 위기 나왔을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팔거나 담보가치로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인수하거나 뭐 등등.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매도푸나 볼래요. 삼성 SD의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가 22%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7.08% 갖고 있고요. 개인 세 분. 이재용 구 옛날에 11.2 갖고 있었습니다. 2.0은 매각했죠. 삼성 엔지니어링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부진 3.9, 이서연 3.9. 저는 이제 삼성물산에 퐁당 빠뜨리면서 이 세 분 걸 누가 받아가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지분이 빵이 되나 보겠어요. 그 빵 된 거를 이부진 씨는 호텔신라 산 걸로 갈 거고, 이서연 이분, 이재용 씨도 본인의 지배구조. 저 삼성생명과 연관된 문제되는 걸 푸는지 보겠습니다. 아직은 소설입니다.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삼성 SDS가 무조건 저기 못 가도 이거를 담보가치 높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 누르고 삼성 SDS 올리는가 볼래요. 그래서 이 개인 지분 지금 여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재용, 그러니까 이건희 부회장님 상속으로 푸는 방법.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돈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풀려면 홍라희 여사 쪽으로 지배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그동안에 수건산업인 이부진 씨도 이제 삼성 SDS보다 호텔신라 쪽으로 이제 본인의 지분 이동이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분이 다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번에 푸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중에는 삼성 SDS 외에는 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생명인데, 둘 중에 삼성 SDS 아니면 삼성생명, 이 두 가지만 이제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해 당사자, 대주주의 탐욕,
이제 조만간 금년 안에 뭔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저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넷패스 문자 보냈죠. 우리가 28,000 전에는 매도 위치가 안 와서 32,000원대는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에 BH 팔고 KH 팔 때 넷패스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해갖고 35,000원대 오면 매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왔어요. 밤 무조건 팔아요. 이 넷패스도 넷패스 IPO가 있죠. 아침에 보여드린. 그래서 50%만 팝니다. 그리고 이거에 인공지능 관련된 솔트룩스라든지 요새 인공지능 관련된 3인방 암연제가 솔트룩스, 미래컴퍼니, JNK 이것도 금요일날 13,500원대 밥 팔아서 12,500원 아래는 다시 파도 타기. 다음은 15,000원. 그럼 미래컴퍼니는 44,500원 오면 또 치고받고 할 겁니다. 요렇게 계속 파도. 그러면 솔트룩스는요. 요거는 4만원 돌파하면요. 4만원 돌파하면 50% 갖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내년 4월까지 계속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오늘 성창 오토텍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오늘 50%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판 거는 또 다음 순환 뭐 한국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조정할 때 아니면 인공지능 3D 하이비전 그리고 코렌텍 요런 것들로 또 각각 종목별로 이동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탐욕이라고 표현하는 걸 글로벌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이제 그 주말에 전 세계 일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국이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320 매도한 거는 320.5 데드 잡으세요. 0.5 데드 잡으십시오. 요게 6월 8일날 제가 카드 뉴스 만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이때 영장 실질 검사가 있었고요. 미국 고용지표 오류가 있었고 북한이 극단적인 발광을 했었고 제가 주말에 그 유튜브 보다가 어떤 명지대 교수가 한 거 봤는데 이분도 어떠한 글로벌 매트릭스의 어떤 직관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1990년대에 시가상이 그 1등에서 10등짜리 기업들 한번 보세요. IBM을 제외하고는 히타치, 파나소닉, 넵, 소니, 후지츠 다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이때 일본이 일본 부동산 다 팔아서 미국 산다고 그랬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80년과 90년도에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마치 2020년도에 미중 갈등이 이때는 일본과 미국의 갈등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 그러니까 속여서 훔친다라고 요새 파이 공격하듯이 똑같이 공격합니다. IBM은 히타치 기술을 몰래 빼냈다고 고소하고 1980년과 1990년 미국 국민이 일본 자동차 불태우고 때려 부수고 이런 사진이 난무했던 때입니다. 요거를 중국으로 싹 바꿔놓으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중국의 패권 2위를 넘보니까 박살을 낸 겁니다. 프라자 합의 이렇게 해갖고. 근데 중국은 저는 박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시대와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냉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교류가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2018년도 9월 달인데 시진핑이 아프리카 53개국 정상을 모여갖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이게 유엔의 표가 53개국. 각 나라의 정상을 한 곳에 다 모였게 했다는 거는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이 2019년도에 유럽 돌아다니면서 에어버스 300대 45조 아직까지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9.11 테러 9.11 테러 여러분들 거의 20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로 두 번째로 아프리카스탄에서 무조건 철수.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철수를 한다. 이 협정 맺은 걸 보세요. 제가 오전장에 이게 이제 밑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세운 친미 정권입니다. 얘하고 협정 맺은 게 아니라 요 탈레반하고 협정 맺었습니다. 이 협정 맺자마자 탈레반은 미국 대사관을 폭격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반격 안 하고 아프리카니까 미국 주둔 다 철수시킵니다. 20년 동안 이 사망자 수와 들어간 돈이 거의 1000조나 된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스탄에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 꼴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그럼 왜 전쟁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철수시키는 거야.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의 위치가 딱 보면 중동 중국하고도 근접해 있고요. 아주 묘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새 중동 증시가 이후로 급등을 합니다. 중동 증시가요. 전에 6월 8일 기준으로 고점을 높입니다. 다.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할 거 없이요. 그 다음에 이 진주 목걸이 전략, 다이아몬드 전략, 이게 충돌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인도가 이 틈새 전략으로 보시면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모다 총리가 완전히 무슨 포옹하는 것 같죠. 이 눈빛 보세요. 그리고 왕이 총리는 파키스탄 날아가고요. 인도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나고 나와서 저 카슈미르 이쪽이 다 인도 거다 라고 아주 선언을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모다 총리가. 파키스탄 난리 난 거죠. 이러한 상황의 국제적인 동향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 요것도 이제 미국 다음 대통령 될 때까지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이제 충돌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TPP 탈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협약 탈퇴했고, 그래서 다 탈퇴하는 거를 중국이 싹 그냥 그 세계기구에 여러분들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선정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WHO, WTO 뭐 할 거 없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해처모를 미국은 Five Eyes라고 하는, 이게 5G입니다. 그러니까 5 때리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호주, 캐나다, 영국,
자기네들 핵심 영역망 백인 중심으로 5IG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US, 미국, 카나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독일, 프랑스, 일본은 안 껴줬어요. 아직 안 껴줬습니다. 그냥 5 지네들끼리 완전히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면서 반파이 전선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선이 파이에서 전체 반도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반사이익 받냐 아니면 뭐 여러가지의 또 불이익 받냐,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히 수치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일본은 아베 총리에서 다른 총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베가 사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파이 규제에 가장 혜택받은 게 대만 TSMC입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무기개발, 항모, 핵잠수함 이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거 미국에 용인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왜 들어올까요?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건 외교차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셨습니다. 결과물 이제 듣고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드로 발발된 한중 한한령이 요번에 풀리는 코스로 가는지 더 갈등 구조로 가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올 거야, 뭔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쪽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급등해서 오히려 비율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0월달까지 독감 전국민 무료 접종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추석 지나서 뭔가 우리도 이제 그 중국이 그 코로나 종료 선언했죠. 10월 11월 달에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바뀌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들여다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불확실성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아까 지구 그림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대요. 빨강이 이게 뭔데?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온 사진입니다. 무슨 그 지옥불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요새 뉴스에 긴밀하게 이 부분이 거론이 잘 안 돼요. 이게 기후, 산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또 왜 뚱딴지 같이 해놨냐면 여기가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에너지가 다시 집중하는 곳. 여러분들 이 지도가 1979년 지도입니다. 여기가 경천 동지하게 변했죠. 테헤란로. 여기 지금 르네상스 호텔도 없고 코엑스도 없는 벌판입니다. 이게 이제 79년부터 집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88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엑스하고 지금 옆에 르네상스 호텔, 이제 현대백화점 이 라인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요게 아직까지 이제 그 기부 체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삽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날아가는 드론의 정거장도 생길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뭐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현대 무벡스 주주 구성, 현대 엘리베이터, HMM이죠. 현대상선. 현대상선 2만원까지 저는 레스고입니다. 단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북방주인데 이제 한전부지 IPO, 현대 무벡스, 이게 현대 아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아산하면 지금 그 IPO가 흥행이 성공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산 IPO 한다고 예를 쳐요. 공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벡스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아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조 되던 그룹이 2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또 앞으로 10년간 커지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 현대상선,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제 또 신격호 회장께서 지금 제 송영덕 부회장 지위로 공모가 5조 정도의 이 호텔 롯데를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팀 제 후배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고요. 그 일정 확정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죠? 중국의 무슨 동방 무슨 상해에 있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주 타워입니다. 롯데가 주축, 저기 이름은 롯데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 걸러서 롯데입니다. 이거 뚱따지 같이 짓는다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전주, 대한방직, 김무성, 현대그룹, 뭔가 따다닥 연결되는 거 안 느끼셔지십니까? 아,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이 가까워지는구나. 저기 한전부지 건설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그림, 이거를 이해 당사자들이 추진하는 그런 에너지, 왜 뚱딴지 같이 저 전주 같은 데다가 저 세계 7위에 저거를 짓겠다고 그러는지, 이 에너지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들이 지금 관련주도,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뭘까요라가 2021년 주도주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찾으란 얘기예요. 왜 현대 엘리베이터 해라, 무벡스 상장 연결고리 해라. 호텔 롯데 IPO 때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봐라. 여기에 한전부지 공사 때 어떤 개념이 나오나 봐라.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기억나시죠? 저기 종합점시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지화화가 형성될 겁니다. 지화화. 영동대교부터 해서 이게 어떤 지화를 건설할지 한번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여기에 또 GTX가 일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총체적인 에너지가 다음 대권까지 딱 몰려요. 이게 건설 SO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전기차 하지 말라고요. 이 에너지에다가 연결고리가 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해 당사자와 자금이 몰리겠습니까? 정책은 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 되면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IPO 핀셋 전략이 왜 세워졌는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쉽게 설명할 방법이 뭘까 하다가 아예 그림으로 설명하자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요 그림들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글로벌로 미국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감 잡으시죠? 중국 때려잡는 거예요. 전쟁 더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 줄 잘 서야 돼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어느 줄로 주느냐 뭐냐 이게 헷갈리는 것들은 트레이딩만 하자고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갑자기 무슨 악재 나와서 급락해요. 사갖고 단타 노리는 거예요. 그게 곧 고점에서 30% 이상 빠지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할래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보시면 지금 대장은 안 땡깁니다. 수차에도 여러분들 성창 오토텍, 현대공업,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 주변주들입니다. 주변주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것들. 즉 NHN 사이버 결제 땡길 때 못 간 한국 시리즈의 결제 관련주 지금 땡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국주정이니 일진다연이 선수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또 연결고리에 성창 오토텍, 현대공업, 이엔코리아 요거는 단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창 오토텍 무조건 상한가 들어가도 50% 때려. 요 때린 거는 코렌텍이나 큐렉소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그 인공지능 관련된 뭐 솔트룩스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네페스 팔아서 솔트룩스가 이것도 50%만입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정해야 돼요. 오늘 고점이 35,800원인데 얘는 34,500원 잡겠습니다. 네페스 34,500원 깨면 무조건 다 팔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판 거는 뭐 미래컴퍼니나 솔트룩스나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딱 찍어드린 종목들 순환 매매만 하겠습니다. 요게 종목 전략과 투자 전략입니다. 요런 그림을 언제까지? 10월 말 3, 4분기 실적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보시면 이미 올라간 것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녹십자 MS나 그러니까 바닥에서 더블 가는 건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두세 달 동안은 30에서 50%만 가도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트레이딩 감각으로 더 전략을 그러니까 목표 단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한 2달 정도 지나보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때까지는 중소형주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뭔가 끌기가 있어야 돼요. 뭐 IPO 끌게거나 뭔가 대주주의 탐욕이 있거나 그래서 우량주도 삼성 SDS 이거 대주주 탐욕 분명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삼성 SDS만 SK그룹은 SK하고 SK바이오팜만 이게 압축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 5장은 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로벌도 충돌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 전략만 그러니까 끌개가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GS 리테일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있어? 그리고 K뱅크
바닥에서 120 밑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수가 2000개 해도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량주는 골라냅니다. 종목은 정책 연결고리에서 이미 급등한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남아있는 것들만 게릴라 전법만 세웁니다. 그리고 요번에 EM 플러스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냥 5,000원 뭐 찍고 흔드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어 보고 거래가 얼마 되나만 보겠습니다. 네, 5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시 15분 정도에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전세계 일주한 이 데이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길래 그 위치 분석 그 한번 돌린 거랑 이 뉴스로 빅데이터로 한번 쭉 판단해서 갖고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물주기가 어디로 쏠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3시에 뵙죠.